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환경적인 방법, 그리고 광학적으로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약물로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요. 보통 보고되고 있는 연구 성과는 억제율이 한 50% 정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한 근시 억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야외 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볕을 맞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근시를 더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제한점들이 있기는 하고요. 거기에서도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점은 근시가 진행되기 이전에 야외에서 햇볕을 맞는 시간을 가졌을 땐 30에서 50% 정도 근시 억제가 진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시가 발생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근시 억제 효과를 보이는가 보니까 한 10% 정도의 근시 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비용이 부가적으로 들지 않는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환경이 실내 환경 위주로 바뀌고 학습을 많이 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근거리 작업 시간은 들고 야외 시간들은 주는 추세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지점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광학적인 방법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주변부의 초점을 망막 앞쪽으로 맺히게 해주니까 근시 진행이 억제되더라 라고 하는 국제적인 연구 기준으로 광학적 컨트롤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학적 방법에서 첫 번째 소개할 방법은요, 드림 렌즈라고 불리는 올소케아톨로지 렌즈입니다. 이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살펴보면 렌즈를 저녁에 한 6시간 정도를 착용하고 자는 건데요. 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콘택트 렌즈 소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드 콘택트 렌즈 소재를 눈에다 끼고 자는데 렌즈의 형상이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표면에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주변부는 조금 볼록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형상으로 바뀌면서 주변부의 초점은 앞쪽으로 맺히고 중심은 정확한 위치로 맺힐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과 같은 역기하 형태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안경을 벗어서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렌즈를 끼고 자면 안경 대용으로 렌즈나 안경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렌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렌즈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근시 억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되어서 근시 억제로서도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드림 렌즈의 근시 억제율은 한 40에서 60%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요. 장점은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적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만 끼고 잠을 자도 눈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하드 콘택트 렌즈는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이게 불편할까 싶으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고 하루만 자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아이들은 표현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자각적 증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 불편한 건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도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군은 드림 렌즈로 적용을 했을 때 근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보통 초기 근시가 생기기 전이나 생길 시점에 바로 근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근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주변부를 볼록하게 해주고 중심을 평평하게 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보기 때문에 도수 적용에 있어서 근시가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난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렌즈가 안착되는 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쪽을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딱 그 기준 안에 잘 들어가야 근시 억제 효과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바운드 효과입니다. 드림 렌즈 적용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과 관찰을 해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의 근시 진행 속도가 제거한 후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광학적 관리 방법은 소프트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 계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있는데요. 중심부 3mm 존 정도가 깨끗하게 보이는 존, 그리고 주변부는 점점 디포커스를 만드는 주변 초점을 앞으로 당기는 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시 억제를 할 수 있는 정도는 50%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mm 존 바깥에서 디포커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동공의 크기가 작다면 30% 이하까지도 억제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3mm 존 안에 바깥으로 나가줬을 때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억제율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난시를 접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명하게 보이는 존이 3mm 정도로 좁기 때문에 주변부로 가는 흐림 영역들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되어 내가 느끼는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근시 억제 특성상 아이들이 렌즈를 끼고 빼는데 조금 더 능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시 억제 효과가 10세 이전에 컨트롤을 해줬을 때가 2배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콘택트 렌즈를 계속 끼고 빼고 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게 일단 제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광학적 방법으로는 안경 렌즈로 근시 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시 억제 할 수 있는 렌즈 계열들은 마이오스마트나 스텔리스트라고 하는 렌즈 계열들이 있습니다. 근시를 억제시키는 원리는 주변부를 앞으로 맺히는 디포커스 방법은 동일하고요. 억제율은 50에서 60%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렌즈보다는 의료기기상 등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낮은 근시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난시가 많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존이 9mm 존으로 넓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안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물을 통한 근시 억제 방법인데요. 이 약물은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 계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트로핀은 어떤 시점에서 쓰이게 되는가를 이해하시면은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아트로핀 약물은 약물 주입 시에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하는 곳에 적용이 돼서 눈을 초점을 잡는 조절, 그리고 주변부에서 동공 크기가 쪼여지는 축동, 이 두 가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눈 안을 관찰할 때 동공의 크기를 키워서 눈 내부를 관찰하는데 용이하게 하고요. 초점 조절을 하지 않도록 해서 긴장에 의해 생기는 굴절 이상들을 감소시키는데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물적 관리 방법들은 앞에서 적용했던 광학적 방법과 원리가 같은가? 광학적 방법들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무스카린 수용체의 억제 효과를 내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망막, 공막 주변부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농도를 1% 정도로 적용했을 때 근시 억제율이 가장 높고요. 보통 60에서 70%까지 보고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초점이 안 잡히는 흐림, 그리고 동공이 커져서 생기는 눈부심 등이 생기기 때문에 1%대는 부작용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더 희석을 시켜서 0.05%나 0.01%로 적용을 해보았는데 근시 억제 정도는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부작용은 적어지더라 라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0.01에서 0.05% 정도의 농도로 근시 억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자기 전에 1회만 취침 전에 넣어주면 된다는 간단한 방법
방법이고요. 단점으로는 약물로 근시 컨트롤을 하는 거다. 약물은 우리가 모든 좋은 약물들도 독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컨트롤하는 거는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조절과 동공 크기를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수의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해서 자율신경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이 약물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에 전신적으로 퍼지는 것들은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 약물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근시 관리 방법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접목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근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최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시를 관리하는데 환경적인 방법, 그리고 광학적으로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 약물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단일 방법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따져 현명한 근시 관리 방법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